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사실 부동산 대책은 아니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인데 이 규제가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초보자들도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무주택자, 1주택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셔야 될지도 말씀을 드려볼 테니 쭉 한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정책은 크게 거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 정책과 집의 양을 늘리는 공급 정책이 있는데요. 수요 측면에서는 다시 세제와 대출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분화하자면 대출은 매매 관련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 관련된 전세대출로 나눌 수 있죠. 일단 이번 627 규제는 수요 부분 중에서 대출을 억제하는 규제이며 세제에 대한 규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규제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이번 627 대책은 크게 7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차례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여기서 핵심 규제는 바로 주담대 최대 한도 6억 원 제한인데요. 예전에는 집값 대비 대출이 나오는 비율이 있었는데 이 규제는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 집을 사게 되면 대출 최대 한도는 6억이다 라고 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초고소득자가 30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20억씩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최대 한도를 6억으로 정한 거죠. 그렇게 되면 30억짜리 집을 내 돈 10억만 있어도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24억이나 필요하게 돼서 고가주택 시장 거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주담대 LTV 조정 및 전입 필수입니다. 주택가격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의 비율인 LTV가 수도권 규제지역 80%에서 70%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 자본금이 더 들어가게 되겠죠. 또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그 집에 들어가서 6개월 이내 전입까지 해야 하는데요. 이는 진짜 주택에 들어와서 실거주할 수요자만이 주택 거래를 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추가 주택 구입 수요 차단인데요.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 1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을 사려고 하거나 2주택 이상의 분들이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대출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1주택자가 이사를 하기 위해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기존 집을 6개월 이내 반드시 처분한다는 조건 하에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즉 대출을 받고 싶으면 계속 1주택만을 유지하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주담대 대출 만기 30년 이내로 제한입니다. 예전에는 은행별로 30년, 40년을 정했는데 이제는 일괄적으로 30년 만기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 상환액이 30년일 때가 40년보다 많기 때문에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 더 압박을 받게 되고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되는데요. 흔히 갭 투자를 할 때는 매수자가 집주인과 매매 계약을 하고 전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을 받고 잔금을 치른 다음에 소유권을 건네받는 순서를 보이죠. 이때 대부분의 전세입자들이 전세를 들어가기 위해 전세 대출을 받는데 이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B가 8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전세가가 5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B는 본인 돈 3억을 갖고 전세를 내버리지 해서 갭 투자를 진행하려는데 이때 전세입자가 본인 돈 3억밖에 없을 경우 추가로 2억을 대출받으려고 하겠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는 소유자가 바뀌는 조건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면 이 2억에 대한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건데요. 이 경우 전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갭 투자를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가 시행됩니다. 추가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잡고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최대 한도도 1억 원으로 정해졌고 이마저도 다주택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이 됐고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 등 정책대출 최대 한도 및 주택자금 조정도 다음과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9억 이하, 6억 이하의 중저가 주택에 주로 활용되는 정책대출에 대한 돈줄도 압박을 하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주택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의 모든 돈줄을 막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수요가 아닌 이상 거래하지 마라 이런 스탠스를 일관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대출이나 세제에 대한 대책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주담대 6억 제한은 고가주택 시장의 매수 위축, 정책 대출 제한은 9억 이하의 중저가 주택 시장의 매수와 매도 위축을 둘 다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주택 거래량의 감소 효과를 가져오겠죠. 하지만 이 부분이 바로 실수요자나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현장에서 볼 물건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심리도 얼어붙어서 매물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다양한 변칙 방법이 생겨나면서 동시에 다시 매물이 늘어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실수요자라면 같이 위축되어 있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저축액을 충분히 잘 준비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임장도 다녀보고 다양한 물건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현장에는 늘 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진짜 실거주를 하기 위한 무주택자나 1주택 갈아타기를 하려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투자 방향성을 갖고 가야 할까요?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는 하나인데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노리는 것입니다. 즉 1주택을 취득하고 이후에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죠.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본인의 주택이 고가주택이라 하더라도 팔고 나서 세금의 일부만 내도 되기 때문에 과세 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특이하게 주택에 대해서만 이러한 특혜적인 조세 감면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실거주를 위한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는 세금을 떼고 난 후에 세후 수익률을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와 함께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경매까지 결합시킨다면 더 큰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겠죠. 현재 경매 시장도 규제 이후 상당히 얼어붙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들이 잘 고민하고 공부하지 않는 세금에 대한 부분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파악하기 위한 공부를 한 다음에 전략적으로 절대 수익을 누리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보자면 금리가 내리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물가가 올라 집값이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실물 자산을 사는 게 중요한 점, 현재 627 규제가 실거주를 하기 위한 무주택자 1주택 갈아타기를 하려는 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하면 조세 부분에 있어 상당히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현장에는 항상 답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해서 양도세를 어떻게 하면 안 내거나 내더라도 어떻게 하면 현저하게 적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